오목면 압박 효과, 즉 오목면에다가 자 이걸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견갑골 그레노이드 포사는 휴메로스 헤드를 잡아 넣는데 그 속 안에 몇 프로나 들어가냐 이 말이죠.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 휴메로스 헤드가.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 깊이가 이런 형태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오목 볼록한 요게 아까 구육 반경이 얼마라고 했어? 24mm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의 반경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죠. 적으니까 여기 가서 면만 가서 들어붙어 있는 거죠. 즉 관절 와와 상완골 두가 만나가지고 접촉하고 있는 면은 전체 관절의 크기보다 22%밖에 안 된다. 그럼 굉장히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한 구조를 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뭘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관절 순을 달아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해주는 거지. 그래도 다 감싸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감싸지 못한 면을 이게 오목하잖아. 오목한 면에다가 뭘 갖다 붙여내야 돼? 볼록한 걸 꽉 갖다 붙여야 나야지죠. 그게 오목면 압박 효과야. 그걸 한 놈이 누구냐? 바로 동적 구조인 회전근개 근육이라 이거죠. 이해되죠? 네. 자, 동적 구조인 회전근개가 얘를 꽉 갖다가 쳐박아 넣는 거지. 뭘 하려고? 접촉면을 늘리면서 안정성 있게 해주려면, 즉 얘의 이 볼록한 면의 중심과 오목한 면의 중심이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우리는 뭘 한다?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관절과 상완관절 움직임이 만들어졌을 때 통증이 없게 되고 기능이 제대로 될 거라 이거지. 근데 이 오목면을 회전근개 근육이 잡아 넣는데 하나가 끊어져서 늘어졌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중심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살짝 내려가든지 안으로 처박히든지 바깥으로 빠지든지 어떤 힘의 악력이 되겠죠. 오케이. 그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우리 뭘 만들어내는 거? 2차적인 손상을 만들어내겠죠. 부닥침이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그걸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끊어지기 직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충돌. 그렇죠? 그래서 충돌이 자꾸만 일어나면 뭐가 돼? 달어. 막 달어. 달타가 없어지면 끊어져. 그게 이제 파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놈이 가장 취약하냐 이거지. 구조적으로. 그건 이제 이따가 회전근개 파열을 할 때 이제 나타날 건데 짐작은 할 거라 이거지.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한테서 왜 통증을 발생하느냐, 왜 안정성이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이유가 알겠어요. 그래서 오목면 압박 효과가 깨져버린다. 근데 조물주가 만들 때 오목면 압박 효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압 효과도 여기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음압 효과 하나만 가지고 이게 중심을 맞춰서 적정하게 움직여주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깊이가. 그 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 하나의 기전이 깨져버리니까 일치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동관절이라고 또 일치하는 일치관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합동관절입니다. 뭐가 합동관절이냐 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할 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리고 왜 통증이 발생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지 하나만 GH 조인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응?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하나가 깨짐으로 인해서 GH가 즉 관절과 상완관절이 그 기전이 깨짐으로 인해서 제일 그 다음에 영향을 받은 게 뭐죠?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또는 위로 올라 쳐받쳤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이 회전근개 근육인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이 합쳐 이 중에서 기능이 하나가 깨지게 돼. 이게 잡아 끌어서 지금 이 안으로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얘에 대응하는 힘이 누구야? 그렇지. 델토이드하고 뭐 있어 또? 바이셉스, 오케이. 얘네들이, 그래서 델토이드가 뒤에서 얘네들의 힘을, 수직력에 대해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한 놈이 깨졌어. 힘이 약해졌어. 찢어지지 않았어도, 파열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근육에 위크니스가 왔어. 약해졌어. 그냥 지금 여기만 놓고 보는 거예요. 아직 견갑골은 보지 않은 거야. 여기만 놓고 봤을 때 그 힘이 약해졌어. 회전근개 근육이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되게 되면 누구한테 지는 거야? 델토이드한테 또는 바이셉스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으로 인해서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잡아 끌면 얘는 수직 힘을, 델토이드는 이렇게 잡아 위로 끌어주는 힘인데 이놈의 힘이 더 셀 거 아닌가? 중심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즉 부닥침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다. 즉 관절에서의 관절병증이 생겨도 문제지만 근력의 차이가 생겨도 이런 비정상적인 위치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끼임의 현상도 만들 수 있고 다른 현상도 만들 수 있고 많은 것들이 기능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뭘로 연결된다? 바로 부닥침들이 생기니까 통증으로 연결될 것이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근육 관리를 잘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얘만도 요것만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그 얘기했던 그 회전근개 근육이라는 것이 다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보면 스캘프, 즉 견갑골에 붙어 있다는 말이지. 견갑골의 위쪽에, 그렇죠? 아래쪽에, 밑에 쪽에 쭉 올라가고 안쪽에서 또 잡고 있고, 그래서 견갑골과 상완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커프는 뭐예요? 소매똥을 갖다 우리가 이걸 갖다 커프라 그래. 얘처럼 커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잡고 있다.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회전근개가 얘를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이놈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뭐의 안정성이 깨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견갑골의 위치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그렇죠? 왜? 견갑골에서 시작해서 상완골에 가서 붙으니까. 그러니까 견갑골의 위치가 변동이 했다는 것은 그레이비 포사의 아까 면이 위 7도 돌든 면이 또는 내측 정렬 면이 간격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스캡션 된 게 뻐그러질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완골의 움직임과 견갑골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까 견갑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 어떤 관절이라고 그랬어? 어떤 놈하고? 늑골 위에서 견흉관절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 즉 상완골이 움직이면 견갑골도 같이 움직여줘야, 어느 정도 비율로 움직여줘야 얘가 잘 움직일 것이다. 그게 뭐? 견갑, 상완, 리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놈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견갑, 상완, 리듬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면 결국에 기능적인 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는 많은 질환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이 꼭 찢어져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튼튼해. 헬스클럽에 가서 델토이드를 엄청 세게 만들어서 바이셉스하고. 이거는 죽자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운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활을 한다고 해서 바이셉스 막 이렇게 막 크게 만들고 델토이드 막 뿔꾹뿔꾹 튀어나오게 만들면 모두 해줘야 된다. 로테이터 커프도 강화시켜줘야 된다. 같이. 그래야 이 힘의 양력이, 즉 컨케이브 컴프레션 이펙트가 두 개가 맞아질 거란 얘기죠. 그럼 뽀빠이는 평생 어깨 안 아프겠네? 막 이렇잖아. 근데 걔네들도 아플 거라고요. 왜? 근육에, 그래서 이제 근육의 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지금 네거티브 프레셔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자, 견갑골이 흉벽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에도 하나의 기전이 있단 말이죠. 얘를 갖다 우리는 석션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도 비슷하게 석션 이펙트를 갖다가 흡입 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어깨관절 견갑계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세 개가 있다. 즉 석션 이펙트, 네거티브 프레셔 이펙트, 그 다음에 컨케이브 컴프레션 이펙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메커니즘이 기가 막히게 맞아야 결국에 견갑 상완 리듬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의 움직임은 자유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것을 잘 알아야 수술이 됐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기능 부전이 발생했을 때 비정상을 정상으로 놓기 위한 기준이 되겠죠. 근데 네거티브 프레셔가 깨지는 경우, 네거티브 프레셔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관절 라인이 근육을 만드는 구성 요소도 되고 관절액이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관절 수분 얘기할 때 할게요. 그래서 회전근개는 이런 형태들로 손상이 되게 되면 기능 부정과 통증을 유발시키더라. 아직 해부학적인 또는 기능적인 정관절의 기능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회전근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혈하고 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밑자락이야. 기본적인 해부학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아까 로테이터 커프가 끊어지면 손상이 되면 스캐플라, 견갑골이 틀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캐플라가 아니라 휴머러스가 틀어지는. 아니지. 자, 얘가 여기서 지금 극상근이 끊어지게 되면 극상근이 끊어지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끊어지고 만약 극상근을 보게 되면 극상근하고 자 보자고요. 지금 어떤 자 요게 지금 그런 형태인데 잘 보시면 생각 잘해. 극상근이나 극하근이나 소원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따로 있지만 걔네들이 붙어있는 장소는 이렇게 한데 몰려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짧아. 근육이 오리진에서 인서션까지 오는 길이가 짧아. 근데 쿼드리셉스는 어때요? 길어. 길고 짧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편의 운동이 적어지게 된다. 움직임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적어져.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가려워서 그래요. 요런 것들이 MRI를 볼 때 요 구조를 잘 하셔야 돼. 요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 있구나. 앞쪽, 중간, 옆쪽,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SP, 슈프라스피나투스가 요 가운데 있죠. 얘가 끊어졌어. 그럼 얘도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장력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스캐플라는. 얘는 영향 안 받는? 저를 저희 강의를 해서. 오케이. 끊어진다는 거를 꼭 그 인서션 부분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 그리고 않아요. 뒤에 가서 그 파열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게 관절면에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벌사면에서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 얘가 이 끊어지는 게 이게 관절낭 내에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 관절낭으로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이 밑에는 뭐 있을 거냐는 얘기죠. 이 근육 밑에는 리가멘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리가멘트가 뭐야? 상부 그레노 휴메랄 리가멘트. 또 하나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 여기 있잖아.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 요 밑에는 그래서 위를 얘네들이 보충해 주는 거야 근육이. 그렇지? 그러니까 리가멘트가 밑에 있고 밑에서 잡아주고 있고 그 위를 근육이 다시 보강. 그래서 얘를 막 잡아 당겨주는 거지. 얘네들이 잡아 당겨줄 수는 없잖아. 얘네들이 수축과 이완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가 잡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끊어지면 툭 떨어지겠지. 오케이. 많이는 아니죠. 그렇지. 위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툭 떨어지는 거지. 위에서 잡고 있는 힘이 탁 놔버리니까 팔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는 거죠. 즉 리가멘트들로만 잡혀져 있는 힘으로만 버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깨지는 거지. 얘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아니라 이거지.
또 질문.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요? 닳는 단계가 있죠. 플레잉이라고 얘기하는. 달아. 네.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뭐야? 충돌 증후군이야. 아니면 뭐도 있을까? 칼시피케이션. 석회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석회화가 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7 내지 9mm인 에크노미오 휴메럴 조인트 생리적 관절 그 간격을 자꾸만 좁게 만든다 이 말이지. 네? 에크노미온이 끝이 자꾸만 변화돼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나이 먹으면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가 그거를 잘라낸 거죠. 그래서 간격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골성형을 해주는 거지. 네. 그래서 잘라내버리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슈퍼스피나투스를 자꾸만 닳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는 끊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미 닳았다는 단계를 지난 거죠. 그 아까 그때도 아팠을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병원을 안 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한국에 가지는 비착금이지. 또 질문. 그 회전근개 4개 중에 급상승 말고 나머지는 몇 프로 정도세요? 훨씬 확률은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잘 끊어질 수 있고 서브스케프라리스는 잘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반되는 것. 그래서 MRI상으로는 금방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끊어지는 게 쉽게 많이 끊어지고 빈번하게 보는 게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요 극단적으로 이 극학은 안 끊어진다고 해요. 극학은 소음구는 안 끊어진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끊어지기도 해요. 그 다음이 극상근 다음이 제가 보기엔 경각하근이 잘 끊어져요. 보통 경각하근만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없고 같이 끊어져요. 동반돼서 같이 맞아요. 끊어져요.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이 경각하근은 이 급성으로도 많이 끊어져요. 극상근도 그렇고 옆으로 넘어졌을 때. 네.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 그걸 방치하다 보면 이제 막 잘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씹혀서 끊어져요. 씹혀서. 회전근개가 뭐라는 거야? 움직임을 조절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